자, 이제 원의 방정식을 할 건데요. 185페이지를 펴자, 얘들아. 자, 여기 이제 원의 방정식 단원인데, 일단 원의 방정식은 이제 원의 정의에 따라서 이제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중심점이 있고 거기서부터 어떤 일정한 거리가 되는 점들을 모두 모아놓은 게 원이죠. 네. 그치? 그게 원이야. 자, 그걸 그대로 우리가 식에다 적용을 해볼 거거든.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점이 하나 있어요. 1,2라고 한번 해볼게. 자, 여기에서부터 거리가 2가 되는 점들을 한번 전부 모아볼 거예요. 그러면 잘 그려야 되는데 이 정도쯤 되는 원이 그려지지 않을까? 거리가 전부 2가 되는 거를 모아본 거야. 맞아요? 근데 이제 너희들이 저 도형이라는 게 결국은 거리가 2가 되는 그 무수한 점들을 전부 그리면 저렇게 선 모양으로 나오는 거죠. 그치? 그래서 거리가 2가 되는 점을 P, X, Y라고 한번 해볼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쟀을 때 얘가 2라는 뜻이잖아. 그렇지 않을까? 저걸 식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아니냐? 그쵸? X, Y에서부터 1,2라는 저 점까지의 거리가 2다. 그치? 자, 그러면 이 식의 양변을 제곱을 하면 이렇게 되지 않겠냐? 네. 자, 저걸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에이? 이게 뭔가 싶을 텐데, 자, 저기 x, y에다가 이 식을 만족하는 x값, y값을 갖다가 전부 구해보면 여기에 있는 점들 하나하나를 다 대응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식 자체가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건데, 요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거야. 자,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식을 이런 형태로 쓰면 중심좌표가 얼마? A, B.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자, R이라고 하면 약간 애매해서 R의 절대값이라고 쓸게요. 왜냐면 R 제곱으로 이미 표현이 돼 있으면 R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지금 모르는 상태거든. 자, 이렇게 되는 이것인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보통 얘를 갖다가 표준형이라고 불러.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외워야 돼. 요거를 외워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기본꼴 자체가 원래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거. 마이너스가 돼 있을 때 A, B가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절대값 R이 되는 원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거는 어떤 원을 의미하는 거지? 중심좌표가 몇 콤마 몇? 그쵸. 마이너스 1,1이고 반지름 길이는 1. 그런 원이에요. 자, 이거 이제 그림도 그려볼 수 있을 텐데 이게 표준형까지는요 오히려 직선보다 원이 더 쉬워. 근데 이제 응용이 들어가면 어려서 그렇지. 자, 중심 마이너스 1,1 찍어 봐봐. 여기가 중심이겠지?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딱 Y축하고 X축에 동시에 접하는 이런 원을 그려주면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되면 반지름 길이가 1짜리는 원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어서 X값, Y값을 구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워. 근데 얘를 만족시키는 X랑 Y를 좌표로 하는 점들을 다 구해보면 이 원의 방정식 위에 있는 모든 점의 좌표가 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자, 몇 개 더 해볼게. 자, 이번에는 반대로 그림을 그렸을 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요런 원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반지름 길이를 여기에 2분의 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얘는 중심이 1, 마이너스 3이지. 네. 그럼 일단 식은 x y 플러스 3의 제곱이야. 자, 반지름의 길이가 저렇게 표현됐으면 2분의 1이라는 뜻 아니냐? 네. 2분의 1이에요. 그럼 제곱을 해야 되니까 4분의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일단 표준형은 좀 쉬워 생각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일단 표준형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AB라고 써서 저런 형태만 나온지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썼다 그럼 중심이 원점에 있다는 뜻이겠지. 그치? AB가 0, 0 들어가면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반지름 길이 2짜리니까 그림을 그리면 딱 이거죠. 요거 이해돼요? 요런 원을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고기 연습을 통해서 요 표준형을 갖다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좀 많은 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5번, 6번 하고요. 5번, 6번? 5번, 6번 하고, 1번, 2번, 13, 14.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1, 2, 5, 6, 13, 14. 자, 13, 14는 내가 이런 문제를 지금 풀어주진 않았거든?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자, 해봅시다. 186페이지, 187페이지, 71번 개념하고 72번 개념은 이제 한꺼번에 합쳐서 설명할 건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처음에는 이제 제목이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진 원의 방정식 했는데, 자, 요거를 갖다 이제 항상 기억을 해야 돼. 중심좌표랑 반지름의 길이를 알면은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세울 수 있다는 거.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문제 한번 볼게. 바로 문제를 좀 보면요. 15번에 봐봐. 풀이하는 거 보면 어렵지 않을 거야. 자, 마이너스 2,3이 있고 4,5가 있는데 이 두 점이 원의 지름의 양끝점이라고 좀 주어져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름이 있는데 뭐 요쪽이 이렇게, 요쪽이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럼 이 원의 중심이 저 지름의 양끝점에 딱 중점 아니겠냐? 그렇죠? 이건 직관적으로 그냥 이해되죠? 그래서 바로 중심좌표를 구하면은 4랑 마이너스 2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서 1, 5하고 3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서 4 해서 중심이 1,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 길이는 중심좌표가 나왔으면 여기에서부터 뭐 여기까지를 구하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하든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나오겠죠. 그래서 루트, 자, 이게 x2, 이게 x1이라고 생각해 볼게. 4-1의 제곱 9, 그다음에 5-4의 제곱 1 해서 반지름 길이는 루트 10이에요. 그럼 원의 방정식 이제 구할 수 있지. 그래서 중심좌표가 1,4니까 x-1의 제곱 y-4의 제곱은 루트 10의 제곱해서 10 이렇게 하면 답이 되는 겁니다. 뭐 할만하죠? 이런 거고, 요거 뭐 몇 개 더 연습하라는 건데 이렇게까지 다 할 필요는 없고 한 두 문제 정도만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요. 옆에 187페이지도 바로 좀 해볼게. 거기 보면은 좌표 측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문제를 바로 보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면서 바로 그냥 이해를 했으면 좋겠거든. 자, 23번 한번 봐봐. 자, 1,2라는 점이 주어졌는데 이게 뭐냐면은 다음 점을 중심으로 하고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랬어. 그림 한번 그려볼게. 자, 1,2면은 한 여기쯤 중심이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서 X축에 접한다고 했어. 그럼 그림이 한 이 정도쯤 그려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맞아요? 맞지? 그럼 이게 반지름의 길이 아니겠냐? X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중심좌표랑 반지름의 길이가 어떤 축에 접하는 경우는 연관성이 있다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중심좌표 1,2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 2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Y축에 접하는 거 하나 해볼게. 자, 29번 한번 보세요. 29번. 자, 29번은 이번에는 중심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고 이번엔 y축에 접한다고 돼 있어. 맞지? 그럼 마이너스 오면은 아유 그림을 좀 잘못 그렸네. 이쪽을 더 길게 그려야지. 마이너스 오면 한 이쯤 잡고 마이너스 1이면 한 이쯤 잡아야 될 것 같아. 그치? 오마이갓 이거 너무 크게 그려야 되겠는데? 그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면 한 이 정도? 한 이 정도? 자, 한 이만큼 나오겠죠? 그래도 좀 작은 것 같네. 이러면 이제 여기가 중심이고 y축에 접하는 이런 이제 원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얘가 반지름이 될 테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5로 잡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5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25 이렇게 된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만약에 원 위의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하면은 자, 이 원이 있을 때 여기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 위라는 것은 딱 요 선상에 있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우리가 원이 요런 어떤 면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원의 정의는 정확하게 요 선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 위에 있다, 어떤 점이 있다 그러면은 요 선 위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요런 데 있다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x축, y축에 접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페이지 한번 넘겨봐봐. 자, 이번에는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어요. 그치? 이것도 하나 정도 해볼 건데 이번에는 좀 다른 사분면에 있는 거 33번 한번 해볼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 이거는 좀 6, 마이너스 6이 중심이에요. 여기다 하면 안 되는데 4사분면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되겠지. 자, 여기 중심이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라고 돼 있어.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겠지. 자, 오늘 그래도 찍으니까 좀 그림을 신경 써서 그리게 되는데 자, 이러면 이제 중심 좌표는 이렇게 되겠고요. 반지름의 길이 자체가 지금 36이니까 36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건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보고서 구하는 것도 뭐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몇 개 문제만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 자, 17번 하고요. 17번 하고 x축에 접하는 거 하나 25번, y축에 접하는 거 하나 30번, 그 다음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 하나 34번, 그 다음에 그림 가지고 푸는 거 하나 해봅시다. 41번. 이렇게 5문제 해보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아마. 해봅시다. 자, 요거는 거기 식이 일단 제목의 식 자체가 너무 복잡하게 생겼죠. 이것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189페이지 제목을 저렇게 달기보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자, 표준형하고 일반형을 구별짓는 기준이 뭔지 기억이 나요? 우리 직선에서도 표준형, 일반형 얘기를 했었고 2차 함수에서도 표준형, 일반형 얘기를 했었어. 원도 마찬가지로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는데 표준형은 식의 형태로서 잘 정돈된 게 아니라 저 도형이나 그래프의 성질을 잘 알 수 있도록 변형해 놓은 게 표준형이고 일반형은 이제 2차, 1차 상수 이런 식으로 식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써놓은 게 일반형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배운 것은 표준형이라고 그랬잖아. 즉 그렇게 식을 써놓으면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기가 쉽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일반형은 봐봐. 이게 표준형이었잖아. 얘를 전개해서 어떤 형태의 식이 나오는지를 관찰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전개를 해볼 건데 이렇게 전개가 될 것이고 이거 완전 제곱식 기억나나? 이렇게 전개되는 거? 이게 뭐야? b제곱이지? 그 다음에 r제곱이 넘어오면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얘를 차수에 따라서 맞춰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거야. 그럼 x제곱, y제곱 2차항 2개
1차항 2개.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들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이거 계산이 끝나면 하나의 상수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저렇게 식이 정리가 됐는데 저렇게 쓰지 않고요. 보통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자 마이너스 2a라는 것도 표준형에서부터 계산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이거 자체가 어차피 하나의 상수겠죠. 숫자겠지. 그래서 a라고 그냥 표현을 할 거야. 마찬가지로 얘도 b. 그 다음에 얘네 세 개는 묶어서 계산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서 c 하나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쓴 저식이 바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에요. 자, 일반형인데 자, 일반형식은 일단 딱 보면은 원인지 아닌지 솔직히 한 방에는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원의 방정식이 갖는 특징이 있어. 자, 첫 번째. 요런 게 책에 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안 나와 있죠. 여기서 보면 이제 얘도 일반형 중에서 깔끔히 잘 정리가 돼 있는 거고, 사실 이거보다 더 지저분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해. x제곱 개수랑 y제곱 개수가 다르면 걔는 무조건 원이 아니에요, 일단은. 근데 x제곱 개수랑 y제곱 개수가 선생님 같은 게 아니라 그냥 1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차피 같아지면 양변을 그 개수로 나눠버리면 1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x제곱 개수랑 y제곱 개수가 같다는 게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이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한 건데 1번까지 건드리진 않아요, 보통은. 1번까지는 안 건드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거야.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표준형으로 변형시.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변형시 r제곱 부분에 해당되는 게 양수여야지 원이 되겠죠. r의 제곱인데 음수가 나와버리면 걔는 원이 아니야. 자, 그럼 어떤 게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는지 한번 볼게. 자, 아이고.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할까요? 자, 이런 식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를 이제 표준형으로 바꾸려면 완전제곱식 두 개를 우리가 끌어내야 되거든. 완전제곱식 두 개를 끌어내야 돼요. 자, 그러려면은 x제곱 플러스 2x로 시작되는 완전제곱식은 이거지, 그치? 그쵸?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2y로 시작되는 완전제곱식은 이거야. 그러면 뒤에 상수 10이 나오기 위해선 8만 더 있으면 되지. 요거 이해되나? 이렇게 변형되는 거? 그러면 얘랑 얘를 이제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볼 거예요. 이렇게 되고 얘 넘겼더니 이렇게 됐지. 자, 이게 바로 r제곱이 돼야 되는데 음수가 나와버렸어. 자,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x, y는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제곱식 더하기 완전제곱식을 했는데 음수가 나올 수 없거든. 선생님 우리 허수 배우지 않았나요? 될까 안 될까? 허수.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 배웠잖아. 그걸 우리가 허수라고 배웠죠, 그쵸? 허수라고 배웠는데 허수를 우리가 많이 다루진 않았지만 그 정의는 우리가 배웠어. 그럼 허수가 나오는 경우에 마이너스 8이 되는 게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그것의 해도 존재는 해. 근데 여기서는 그것을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은 약간 이제 차원에 대한 얘기인데 좌표 평면이 있고 여기서 그래프를 따지고 이러는 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실수에서만 따져요. 그러니까 x값, y값이 전부 실수가 되는 경우만 따진다는 거지. 그렇지 않냐? 좌표 평면에 있는 x값들이 뭐 허수도 아닌 i가 나오거나 그런 거 본 적 없죠. y축에 있는 값들도 전부 실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좌표 평면에 있는 모든 점들은 순서상의 x값과 y값이 다 실수여야 돼요. 그래서 허수가 돼서 마이너스 8이 되는 그런 해는 좌표 평면상의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경우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뭐 이거에 대한 얘기는 따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걸 가지고서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2번 케이스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원의 방정식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거를 반대로 여기다가 막 미정계수 같은 거 넣어놓고서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을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겠지. 뭐 K 같은 거 넣어놓고서 자, 원이 되려면 K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뭐 이런 거. 그런 거 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뭐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걸 K라고 한번 바꿔볼게.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8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K-2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치? 그럼 얘가 이제 넘어가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2-K가 되겠죠? 그럼 얘가 양수가 된다가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K는 2보다 작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원이 되게 한 조건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게 답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나요? 요게 이제 일반형에 대한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일반형이 나왔을 때 표준형으로 고치는 계산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거. 이건 이제 우리 2차 함수 할 때 많이 했던 그런 내용이거든. 자, 이게 내용이 단데 그 189페이지에 그 이론 정리해 놓은 거 보면 뭐 공식처럼 막 써놨어.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b 어쩌고저쩌고, 반지름 2분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놨는데 뭐 외워지면 상관이 없지만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고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표준형으로 바꿔보고 반지름 제곱 부분이 양수가 되면 얘는 무조건 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2문제 정도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애들이 계산을 조금 어려워 하더라고. 자, 일단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해볼 건데 45번하고 46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원이 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아까 내가 얘기한 그거죠. 53번 해봅시다. 이렇게 세 문제 하고서 오늘 끝낼게요.